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2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1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축년 무인월 갑진일이 되겠고 일지는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다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양목은 대립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소나무, 전나무와 같은 큰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간목의 용도는 본시, 작벌, 경금 같은 걸로 써 작벌을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특히 봄의 나무 같은 간목은 눈목과 같다. 그래서 작은 새싹과 같기 때문에 인월의 초춘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자양자부하고 간목이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월의 간목은 눈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봄에 따뜻한 햇볕이 있게 되면 큰 나무에서도 작은 새싹이 우물튼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그게 바로 이 눈목인데, 이러한 봄에 금을 쓰게 되면은 마치 초춘에 서리가 내리거나 아니면 눈이 내려서 봄에 새싹을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천수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에는 금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추불용토라고 해서 가을의 목은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인월 같은 경우 특히나 말씀드렸던 초춘이죠. 초춘, 아직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 있고,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샘추위라고 하죠. 꽃샘추위라고 해서 꽃이 피는, 봄에 꽃이 피우는 것을 겨울이 시기한다라고 해서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인월이라고 하는 그때는 아직 한기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의 의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한목향양이라고 하죠. 한목향양이라고 해서 차가운 나무는 따뜻한 온기를 받아야지만 무럭무럭 성장하고 꽃도 피울 수 있다. 그리고 봄의 나무, 꼭
나무라고 해서 뭐 전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는데 봄에 이러한 과실수 같은 경우는 움이 트고 꽃을 피워야지만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금을, 특히나 초춘이 이 노래는 금을 쓰기보다는 따뜻한 병화로서 간목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 된다. 개수 같은 경우는 천간에 투출되지 않고 지지로 뭐 자수라든가 또는 해수라든가 진토 같은 것이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은, 만약에 수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봄에 춘한이 드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도 가뭄이 들 수 있고요. 겨울에도 당연히 가뭄이 들 수 있습니다. 춘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먼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라고 하면 이 노래 간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하고, 인월의 간목은 뭐예요?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어서 신왕하다. 원래 간목은 신왕하면 경금으로서 작발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춘불용금, 금을 쓰기보다는 화를 써서 간목의 수기를 갖다가 발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병화 개수를 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없을 때는 물론 당연히 정화도 쓸 수 있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병화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수가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될 것이고, 수를 필요로 하는데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은 그때 사주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일간이 어떤 일간이고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꼭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할 때 격국을 보는 것과 용신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8글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견제도 하고, 그 다음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죠. 생극제화라고 하는 것, 평충회합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보호할 수 있는,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중화를 시킨다? 좀 추상적이긴 하죠. 그래서 무엇을 중화시킬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에 포함되어 있는 오행이죠. 오행은 뭡니까? 목화, 토, 금, 수를 말한다. 그래서 목화, 토, 금, 수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일간이죠.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일간이 간목이니까 목이죠. 목이 어느 정도 간목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은 상태에서 나머지 글자들이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왕세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있는 기후를 말한다. 기후, 사람도 살면서 어떤 때는 비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 햇볕이 찌기도 하고, 겨울엔 춥기도 하고, 여름엔 덥기도 합니다. 그러한 한열 관계, 기후 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더워서도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열의 관계.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주가 좋습니까? 중화된 사주가 좋다. 그러면 무엇이 중화가 돼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왕세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가 좋은 사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격국과 용신을 보는 것인데, 이 격국과 용신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하고요. 월지는 인목도 양목이 되겠죠.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뭐네? 이거 비견이 되죠. 목 대 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비견격이냐라고 했을 때 사주의 비견격이나 또는 겁재격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간이 양간인 간목인데, 월지가 이렇게 포태법으로 봤을 때 임관
지가 되면 이거를 공식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걸록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걸록격. 일간 자체가 걸록격이 되면은 일간이 원령을 뭐했다? 득령했다라고 하죠. 신왕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인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토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무토는 격을 지용할 때는, 용신을 지용할 때 무토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쌩까 그냥 개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 만약에 병화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는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다. 이건 뭐예요? 식신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원령만 듣고 봤을 때는 요거는 뭐다? 걸록격인데 병화가 투출을 하면 식신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했죠. 신왕 대림목이 아니라 대림목이라고 해서 신왕하면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의 지목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적전수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했냐면 춘불용금이라고 했습니다. 봄의 나무는 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월의 간목이 물론 목이 왕하지만은 뭐라고 보냐면 눈목으로 보여. 눈목 또는 맹아라고도 하죠. 맹아. 그래서 이건 맹아 눈이 멀었다는 뜻이 아니라 새싹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의 기운이 왕하니까 그 두꺼운 껍질을 뚫고 새싹이 피어나죠, 봄에. 그래서 봄에 특히나 이 초춘 우수전까지 인월로 보는데, 우수전까지 특히나 이때는 새싹이 이렇게 바깥으로 발현될 때 눈이 오거나 서리가 오게 되면 눈목 새싹을 갖다가 얼게 해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오히려 금을 쓰기보다는 활을 얻어서 따뜻하게 해야지만 새싹이 번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초춘에는 전 계절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아직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인월에는 활을 얻어서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기후가 따뜻해야지만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새싹이 아름아름 크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금을 쓰기보다는 왕하다고, 금을 쓰기보다는 활을 얻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일단 급선무가 되고, 그 다음에 봄의 나무가 신왕하고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사람도 어렸을 때 성장할 때 밥을 많이 먹습니다. 아침 먹고 조금 돌아서 애기가 또 배고프다고 간식 달라고 하고요. 간식 주고 금방 돌아와서 또 배고프다고 쭈쭈바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먹는 게 맞습니다. 성장할 때는 그만큼 많이 먹죠. 인월의 목이 바로 성장하는 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개수가 같이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계속 생해 주어야지만 계속 초춘의 나무가 새싹도 틔우고 꽃도 피울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봄에 개나리라든가 철쭉이라든가 조금 더 지나면 벚꽃이 피잖아요. 그것을 간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뜻하게 있어야지만 꽃을 활짝 피우고, 그 다음에 봄에 비가 오지 않고 햇볕만 있으면 오히려 나무가 춘한 봄가뭄이 들어서 나무가 죽을 수 있죠. 그래서 물이 있어서 목을 생하고 병화로서 이렇게 수기를 유행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춘불용금, 금을 쓰기보다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시켜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자, 어디를 먼저 볼까요?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를 봤습니다. 갑진일주. 이거는 이제 인월이기 때문에 인묘진 방합이 성립이 되는데, 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준방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긴 하지만 또 간목에 진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이 조금 더 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시가 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완벽하게 묘시가 되면 정묘시가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목이 굉장히 왕한 구조가 되는 것인데, 아직은 생시가 정해졌다라고 보지 않죠. 자, 축년에 태어났습니다. 을축년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인월이라 하더라도 준방합이라 하더라도 축진이 있기 때문에 토가 세력을 좀 얻는 것으로 보는데, 결정적인 것은 월간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목도 세력을 얻고 토도 이거 만만치 않게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을목이 연관에 있긴 하지만 을목은 무토를 제하는 공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딱 두 가지 오행만 있죠. 물론 생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양상격 목하고 토만 있습니다. 자칫 못하면 토, 목, 교봉이 될 수도 있고 군비쟁제도 될 수도 있는 구조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오행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용신법 중에서는 뭐 억부용신법도 있고 조후용신법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왕세에 관련된 것이 억부용신법이고 한열에 관련된 것이 조후용신법인데, 이렇게 두 오행이 첨예할 때는 통관용신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통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화가 있게 되면은 목생화 화생토에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수가 있어서 목도 좀 생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느 좀 아까 말했던 왕세는 오행이 두루두루 있으면서 서로 그 있는 오행들 서로 견제균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딱 오행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금,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하나가 있죠. 화. 이렇게는 매우 부족한 형태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생시에서 이런 것들을 중화시키기가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가 나옵니다. 갑자시가 되게 되면 이건 자진합수가 되니까 진토가 수로 화하게 되고 수는 목을 생하게 되고, 이것이 수로 화하게 되면 무토의 기운이 좀 더 약화가 되죠.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목이 왕해지고 토가 약해지니까 군비쟁제가 될 수 있어요. 쟁제가 될 수 있고, 인월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하게 되니 화가 있어서 조후할 필요가 있다. 그럼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는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행해야지만 사주가 원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뭐 임묘진 방합은 아니다 하더라도 인월에 인시까지 얻었죠.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생화 화생토 돼서 이거는 통관이 잘 된다. 병화도 있기 때문에 조후도 관계없죠.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거는 수가 부족한 거예요. 진중개수, 축중개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는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틀이 되겠고요. 정묘시도 마찬가지로 임묘진 방합이 성립이 되면서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통관 다 됩니다. 근데 조후는 병인시에 비해서 정화가 투출하면 조후는 좀 미약하죠. 그래도 이것도 병인시와 마찬가지로 이건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조금 병인시였으면 좀 확실하게 금수운인데 정묘시는 금수운으로 가도 병인시만큼 조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갑자시면 자진합수가 돼서 군비쟁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월에 을목이 있고 간목이 일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오히려 인월이지만 토가 더 왕한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군비쟁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제다신약과 같은 그런 구조가 돼 있다. 완벽한 제다신약으로 보진 않죠. 원령 자체가 있고 간목이 진진에도 뿌리를 두지만은 이거 솔직히 말해 인목만 없으면 이건 토가 더 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간 자체가 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재성 이거는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제다신약처럼 되어 있다고. 차라리 이거는 수목이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수목운으로 가면 조우냐? 그럼 조우가 안 됐어. 썩 좋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진시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사시라든가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사시는 사화, 경오시는 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긴 한데 충분하진 않죠. 그리고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래는 화를 보는 것이 오히려 좋은데 경금을 얻어서 이거는 약간은 역작용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좀 애매해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점, 인중병화는
목이기 때문에 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물론 없는 것보다 장생된 인중병화가 있긴 하더라도 이게 또 이제 금수운으로 가면 화가 좀 부족한 단점, 그 다음에 목화운으로 가면 좀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차라리 뭐 병인시 정도 얻어서 차라리 확실하게 금수운으로 가면 좋겠다. 이러면은 뭐예요?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아들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목, 병인시 선택 이렇게 가는 거고, 딸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이만큼이 벌써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생시에서 수를 좀 잡아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임신 기우시를 막 잡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신 기우시보다는 저는 만약에 여명이라고 하면 을해시가 차라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을해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의 해수가 목을 생해주는 것이고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을목 두 개가 있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을목은 일간이 을목일 때 간목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간이 간목일 때는 을목은 썩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목화운으로 갈 때는 해수를 이게 임신 기우시를 얻는 것보다는 물론 나쁘진 않겠지만 을해시를 얻는 것이 조금 더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다 그러면 병인시, 그 다음에 딸이라고 하면 임신 계유시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을해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